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입니다. 아시아 문학을 읽는 시간. 오늘은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로 가보겠습니다. 라픽 샤미가 쓰고 이상훈이 옮긴 파리 젖자는 사람입니다. 제목이 이상하죠? 파리 젖자는 사람. 파리,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젖자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날아다니는 파리 있죠. 날아다니는 파리에 젖자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볼까요? 라픽 샤미, 필명인데요. 라픽 샤미는 그 다마스쿠스에서 온 친구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라픽 샤미는 누가 뭐래도 아랍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봉헌하는 작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랍의 이야기, 이 페르시아까지 포함하는 이 아랍의 이야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아라비안 나이트죠. 이 아라비안 나이트의 무대가 바로 바그다드와 다마스쿠스잖아요. 물론 그 페르시아만의 그 항구도 있지만은 다마스쿠스와 바그다드인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 있었죠. 그 프루스트가 꿈꾸었던 게 바로 현대판 아라비안 나이트를 쓰고 싶었다는 거죠. 이 아라비안 나이트의 세계, 그러니까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이쪽 지역의 소설들 읽다 보면 정말 이야기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레바논의 작가를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그리고 요르단의 작가도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가 다릅니다. 정말 이야기 주머니들이에요. 쉬우면서도 아주 그 깊은 맛을 우려내는 그런 시들, 그리고 의미가 아주 풍성한 그런 작품들입니다. 라픽 샤마는 1946년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출생했고요. 그리고 71년 이후에 독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게 디아스포라죠. 시리아의 정치적 환경이 대단히 복잡다단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하에 있었고요. 오스만 터키 아시죠? 오스만 터키, 이 정말 중요한 제국이죠. 살라딘 기억하십니까? 십자군 전쟁, 여러 이 세계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제국이죠.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리고 프랑스의 그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그리고 어렵게 독립이 됐는데 그 이후에 자고 나면 쿠데타가 일어나는 나라였습니다. 정치적인 격변, 혼란이 있었고요. 수많은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 열강들의 그 다툼 소용돌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천년 고도인 다마스쿠스가 초토화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 다마스쿠스의 그 상처 입은 모습들을 이 소설에서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독일어로 쓴 소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책을 보자면 파리 젖자는 사람이 있고요. 86년인가 5년에 나온 작품입니다. 그리고 한 줌의 별빛, 이게 번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1001개의 거짓말, 이 소설 재밌습니다. 1001개의 거짓말이 1001개가 뭡니까? 아라비안 나이트죠. 아라비안 나이트. 이 1001이라는 숫자가 아랍어로 수많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천일 야화라 그러잖아요. 아라비안 나이트를. 1001이 바로 1001 뜻입니다. 1001입니다. 수많은 이런 뜻이에요. 수많은. 우리말에 온 이런 뜻입니다. 아주 많은 이런 뜻입니다. 즈문 온 할 때 그 많다는 뜻입니다. 이 라믹 샤피는 아랍의 오랜 이야기 전통을 현대적으로 풍성하게 복원해내는 뛰어난 화술을 갖춘 작가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1001개 거짓말이 어떻게 생겼는지.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1001개 거짓말.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정말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가 아까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 줌의 별빛을 비롯한 동화책도 몇 권이 번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파리에 젖자는 사람은 동화의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도 뭐랄까요? 의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팔이 젖지 않은 사람은 독일어로 쓴 어린 시절 다마스쿠스의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마스쿠스에서 보낸 어린 시절의 추억을 바탕으로 쓴 13편의 이야기인데, 주요 등장인물 보면 아버지가 있고요. 대단히 가부장적인 아버지입니다. 이슬람 문화권의 이 가부장적인 이 제도는 익히 알려져 있죠. 그런데 작가의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에요. 시리아는 이 이슬람과 기독교가 공존하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소설에서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종교의 공존의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무슬림 아이들, 이슬람교를 믿는 아이들과 기독교를 믿는 아이들이 어떻게 함께 어우러지는가, 어른들은 왜 그 편을 나누는가 라는 그 비판들이 유머와 함께 아주 통렬하게 빛을 발합니다. 이런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하나하나 잠깐 보면 케바브 문화다, 이 미국인들에 대한, 그 서양인들에 대한 이 문화적 편견에 대한 이 비판이고요. 숲과 성냥 개비도 아주 재미있는 동화입니다. 예, 종교적인 그 문제, 민족 문제 같은 걸 민족 문제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쿠르드라는 소수민족이 있잖아요. 이 소수민족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화적으로 이 소나무와 올리브 나무와 이 포플러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불의 손, 대단한 연애 소설입니다. 짤막한데 대단히 강렬합니다. 나이 든 여성을 사랑하는 청소년 얘기예요. 뒤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미래의 왕 부쿠라. 이 부쿠라가 내일이란 뜻이라 그럽니다. 이쪽 아랍어로 내일 희망 고문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라디오 정말 재밌습니다. 라디오 고장나서 어떻게 고쳐오는지 얘기입니다. 내 친구 누후는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쿠르드 소수민족에게 보내는 헌사처럼 쓴 아주 뛰어난 작품입니다. 팔이 젖자는 사람은 이 전쟁을 싫어하는 내가 군대 가고 싶지 않아서 여기에 나오는 그 아저씨가 있거든요. 아버지와 함께 자신의 친구처럼 벗을 해주면서도 이야기의 벗이 되면서도 정말 지혜를 전해주는 살림이라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이 아저씨에게 군대를 가지 않는 방법을 묻는 겁니다. 우리 주인공은 이렇게 딱 얘기를, 나는 전쟁을 추구한다. 왜냐하면은 이곳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이 소설에는 팔레스타인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팔레스타인과 그 이스라엘의 전쟁,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랍권은 아무래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항적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시리아에도 당연히 무슬림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전쟁을 증오한다. 우리에게 용기를 준답시고 시리아의 전투 폭격기가 다마스쿠스 시내위로 낮게 날아갈 때만 나는 겁이 난다. 해서 이런 전쟁을 싫어하다 보니까 또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래서 군대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군대에 가기 싫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벙어리 흉내를 내야 돼요? 아니면 귀머거리 흉내를 내야 돼요? 이러니까 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지혜를 짜내는 거죠. 미치광이 노릇을 하겠다는 겁니다. 미치광이 노릇을. 해서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연금생활자, 거주지는 호놀룰루, 직업은 팔이 젖자는 사람. 파리가 젖이 있을 리가 없죠. 팔이 젖자는 사람. 해서 미치광이 흉내를 내서 군대를 안 가겠다는 얘기. 이 반전 평화, 군대에 대한 이 저항의 메시지를 이렇게 우화적으로, 아주 우회적으로 유머러스하게 쓰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큰 개요는 보이죠? 이렇게 13편의 소설들이 있습니다. 앞에 짤막한 그 할머니와 하느님이라는 소설을 포함해서 13편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놓치기 아까운 그런 작품들입니다. 우리에게 좀 낯선 이 다마스쿠스와 그 시리아의 정치적 현재, 독재에 대한 비판들, 풍자들도 대단히 빛나고요. 그리고 풍습들, 그리고 종교적 문제, 민족적 문제까지 아우르고 있는, 문화적 문제는 물론이고요. 대단히 그 내실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지도 구경하시죠. 키프로스. 이 기독교와 이슬람이 벌이는 전쟁에서 중요한 땅이 되죠. 언젠가 키프로스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레바논이 있고요. 레바논 위쪽에로 멀리 시리아가 있습니다. 저 위에 알레포 보이십니까? 이 소설에서 알레포가 나오는데 다마스커스하고 알레포가 있고요. 옆으로 이라크가 있고 바그다드가 보이지 않는데 바그다드가 있고 모술이 있고요. 그리고 좀 옆으로 가면 이란에 이스파한이 있죠. 이게 다 아라비안 나이트의 공간적 배경이 됩니다. 이 지도 책 하나하나 보는 것도 대단히 재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저 위쪽으로 가면은 터키가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겁주는 사람이 겁먹었을 때라는 아주 유머러스한 흥미진진한 작품 짧게 보겠습니다. 시리아의 정권이 하도 많이 바뀌니까 속옷보다 자주 정권이 바뀌는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속옷보다 자주 정권이 바뀐다 그럽니다. 이 나라 비밀 경찰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비밀 경찰을 뭐랄까요? 무력화하는 이 유머 그리고 이 거짓말, 그러니까 유머러스한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이 빛나는 작품입니다. 겁주는 사람이 겁먹었을 때. 살림 아저씨와 나아가 등장하고요. 살림 아저씨 말씀드렸죠. 여기 비밀 경찰이 등장합니다. 이 겁주는 사람이에요. 비밀 경찰 보면은 대단히 겁주는 사람처럼 대단해 보이는 것 같죠. 근데 대단히 소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여린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자기를 위장하죠. 어떤 권력의 백을 믿고 이런 사람들을 세게 나가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은 걷잡을 수 없이 날뜁니다. 원칙적으로 이 사람을 눌러주지 않으면은 정말 천반직축으로 날뛸 가능성이 높아요. 대개 보면은 이 익명성 뒤에 숨어서 이 날뛰는 자들이 있죠. 일베니 뭐니 하는 애들. 그리고 이 무슨 집행이 뭐니 해 나와서 큰 소리 치는 애들 있잖아요. 이 대단히 비겁한 목소리를 간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이런 사람들에게 강하게 대하면 이 사람들은 바짝 옵니다. 비밀경찰이 있고요. 이 비밀경찰이 우리 마을에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이 생활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공군 장교, 가짜 공군 장군이 나타납니다. 내가 바로 공군 장군이야, 자식아! 하면서 이제 비밀 경찰에 윽박을 지르는 거죠. 가짜 그 신분 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이 비밀 경찰이 가짜 공군 장군인 나를 잡아갔는데 이 공군장이 거꾸로 비밀 경찰을 윽박 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교하고 경찰도 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비밀 경찰이 이 감옥에 갇힌다는 얘기입니다. 또 설명이 됐나요? 읽어보십시오. 네. 도서관 가시면 분명히 쉽게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거기 너 이 멍청한 놈 이리 와봐. 이게 누구냐면은 가짜 공군 장군이 유치장에 갇혀 있는 비밀 경찰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부르는 소리에 혼란에 빠져 있던 비밀 경찰이 겁을 내며 창살로 다가왔다네. 살림 아저씨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때? 내가 뭐라 그랬지? 이래도 망할 놈의 정부 아닌가? 비밀 경찰은 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지. 네, 비밀 경찰이 자기가 이 공군 장군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역공을 당해서 감옥에 와 있잖아요. 망할 놈의 정부 맞죠? 이 카페에서 정부를 비방하는 자를 색출해내는 게 비밀 경찰의 임무였는데 이 망할 놈의 정부라고 하기에 이 사람을 장교와 경찰에게 붙들고 갔더니 이 사람이 자신이 공군 장군이라면 거꾸로 공격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밀 경찰이 납작 엎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망할 놈의 정부 맞죠? 네, 이중적인 풍자를 통한 유머입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고 나자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우리 아버지도 장군이고 우리 삼촌도 장군이고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제 비밀 경찰의 자녀들과 어린아이들은 또 드자뷰를 하면서 즐겁게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말하네요. 마지막 장면에서. 그렇게 해서 한 달 전부터 우리 동네의 생활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다시 큰 목소리로 말하고 또 버릇없는 아이에게 하듯 정부 욕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염탐꾼이 옆으로 지나가면 상인 무스타파나 심지어는 키 작은 우체국 직원 샤릴까지 자기 부인에게 큰 소리를 외쳤다. 당신 기갑부대 장군인 당신 오빠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말했나? 뭐라고 아직 안 했다고? 그럼 어서 오빠에게 편지 쓰라고. 우리는 여기서 너무 잘 지내고 있다고. 이제 군인들이 판치는 세상이니까 다 기갑부대 장군이고 뭐고 다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 경찰을 이렇게 코를 납작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정부 욕도 하고 자유롭게 얘기하고 함께 어울리지 못하던 이 비밀 경찰의 자식들과도 어울리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의 상상력이 아이들의 사고방식, 물론 살림 아저씨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만은 어린아이의 심정을 어린아이와 같은 이 마음을 가진 살림 아저씨의 상상력이 바로 현실의 고통스러운 삶을 뒤집어 엎는 유머의 폭약이 되는 거죠. 대단히 흥미진진한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네, 다마스쿠스의 사랑인데 여기 살마라는 여성이 등장하고요. 살마의 남편이 있습니다. 이 알레포와 다마스쿠스를 오가면서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인 모양인데 매번 이 살마라는 자기 아내를 때립니다. 해서 이 남편의 손이 불의 손입니다. 여성을 억압하죠. 근데 이 살마가 나와 깊이 사랑을 해요. 둘은 서로 동화를 서로 들려주기로 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서 나와 살마의 동화 같은 사랑이 이어지는데 살마가 나에게 함께 이 도시를 떠나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겁이 나서 떠나지 못하죠. 내가 비겁했다라고 얘기하는 소설입니다. 아마 이쪽 문화권에서는 대단히 파격적인 이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를테면 유부녀와 청소년의 사랑인 셈이죠. 16, 17살과 30대 초반 여성의 사랑입니다. 만날 때마다 우리 나이를 거꾸로 먹기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참 재밌습니다. 자주 만나다 보니까 나이를 거꾸로 먹다 보니까 이 살마는 점점 젊어지면서 어려지고 나는 점점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죠. 나중에 내가 몸은 청춘인데 생각은 늙은이처럼 하게 됩니다. 사랑에 비겁했다는 것이죠. 네, 이 소설의 한 부분 보겠습니다. 토마스 성문을 통과하면 우리가 사는 구시가지가 끝난다. 거기서부터는 정원과 고급주택, 주점들이 있는 다마스쿠스의 신시가지가 펼쳐진다. 마치 서로 다른 민족이 노점상들로 나란히 연결된 것처럼 말이다. 한 번은 내가 토마스 성문을 파리로 가는 입구라고 부르기로 했다. 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리 만무했지만 확실한 건 신시가지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산다는 것이다. 이 다마스쿠스도 오래된 도시들이 그렇듯이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분명히 구분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구시가지는 대단히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요. 신시가지는 잘 사는 사람들이 산다고 해요. 이 두 시가지를 두고 벌어지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번 돈이라는 작품인데 이 과자 팔기, 사탕을 팔러 부잣집 동네로 가는 그 아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빈부격차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죠. 이런 이 소설을 읽을 때 이런 게 재밌어요. 저는 그 도시의 풍경들을 역사적 풍경들을 딱 볼 수 있는 문장들. 우리가 몰랐던 다마스쿠스의 다른 지점들을 발견하게 되죠. 이곳에서 이제 구시가지에서 신시가지로 나가서 나와 살마가 데이트도 하고 그럽니다. 카페가 데이트도 하고 그리고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얼마나 다른지도 새삼 발견하게 되기도 하죠. 이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로 오가는 이 사랑은
이 동서는 이 사랑의 동서는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서설원적으로 소설 읽는 방식에서 대단히 흥미롭지 않은가 싶어요. 사랑은 늘 새로운 세계를 꿈꾸잖아요. 자기가 있던 구세계에서 신세계로 나가고자 하는 이 욕망을 이런 동선으로 표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어렵죠, 이런 얘기들은. 네, 그런데 둘이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며칠 후 남편이 돌아왔다. 그는 이웃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에 관해 물었다. 하지만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살마는 도망간 것이다. 영원히. 그녀는 패물도 돈도 가져가지 않았다. 짐 가방 하나 외에는. 그 후 알레포란 말만 들으면 비겁한 내 자신이 한없이 미워진다. 그러니까 살마가 나에게 계속 함께 어디로 떠나자 얘기했었던 거죠. 그런데 나는 미래를 걱정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아? 내가 당신을 먹여 살 수가 없잖아.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함께 가자는 제안을 거부하죠. 그리고 난 후에, 살마가 떠난 후에 내 자신이 비겁하다는 걸 새삼 느끼면서 한없이 스스로가 미워진다고 말을 합니다. 대략만 봤는데도 재미있는 소설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동화 이야기가 배면에 깔려 있어요. 둘이 나누는 동화 이야기가. 이게 우리 라픽 샤미의 글쓰기 방식입니다. 동화나 우화의 이야기들이 이런 지금 여기의 이야기와 포개집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민족 차별의 벽을 허무는 우정의 문제인데 내 친구 누후라는 작품입니다. 이 쿠르드라는 민족은 이 터키나 이 시리아뿐만 아니고 이곳저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죠. 3천만이 넘는다 그러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늘 이 강대국에 이용당하기만 했죠. 미국에도 끝없이 이용당하죠. 그러면서 이 독립을 하지 못한 상태로 떠도는 민족입니다. 쿠르드를 대표하는 그 영웅이 바로 살라딘이죠. 살라딘. 십자군 전쟁 때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이 살라딘이라는 제목의 소설도 있습니다. 대단히 재밌습니다. 신의 전사라고 얘기를 하죠. 이 소설도 대단히 흥미로운데 3부작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2부작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쿠르드 소년 누후의 이야기입니다. 쿠르드는 시리아에서도 소수민족입니다. 이 소설에는 역사교사와 쿠르드 소년 누후와 나가 등장합니다. 크게. 이 역사교사는 숫자만 알고요. 그리고 대단히 겁쟁이입니다. 그리고 이 아랍의 역사로 소수민족 역사를 다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랍이 이런 이 아랍의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옴미야 왕조인가요? 1300년 전에 있었던 그 옴미야 왕조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얘기하면서 소수민족이 뭐고 다 우리가 뭐랄까요? 지배하면서 이 아름다운 세계로 나아가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쿠르드 소년 누후가 얘기하죠. 그건 점령이었다고, 식민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교사하고 대결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우리의 누후는 정말 그 가난한 집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데다가 심장병까지 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사망을 하죠. 어린 나이에. 자, 이 소설의 몇 문장 짧게 보겠습니다. 쿠데타란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는 3일에서 5일간의 휴교를 의미한다. 다마스쿠스에서는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고 또 빨리 진행된다. 이런 나라였어요.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선생들이 줏대가 있는 역사의식 선생들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화자인 나는 우리 학교의 선생들은 다 겁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 숫자만 좋아하는 겁쟁이 역사 선생의 대결입니다. 맨날 연도만 외우라 그러고요. 숫자로만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랍이 대단히 위대했다고 얘기하고 다른 소수민족들은 다 우리의 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얘기하죠. 이 누후와 겁쟁이 역사 선생의 대결이 볼만합니다. 그런데 그 허름한 집에서 누후가 죽어가요. 여기 죽어가는 어머니가 또 있죠. 아람어를 쓴다고 합니다. 예수가 쓴 말이 아람어였다 그러죠. 이쪽 동네에 쓴 말이었습니다. 이 문장, 한 문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간다. 소리 없이.
그 다마스쿠스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터를 비춰주는 이 작가의 카메라, 이런데 눈길을 주어야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장면 잠깐 볼까요? 갑자기 그 몹쓸놈의 역사 선생님이 누구의 심장에 상처를 입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칠판에 이렇게 쓸 것이다. 이 교실에 쿠르드인 누후가 살았다고. 학교 담장에도 운동장의 나무 그루터기에도 온 사방에 그것이 보이도록 말이다. 할아버지, 제게 쿠르드 말 좀 가르쳐 주실래요?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할아버지에게 부탁했다. 물론이지. 네가 원한다면. 나는 그러고 싶었다. 그것이 누후의 언어였기에. 이 할아버지는 누후의 할아버지입니다. 친구 누후, 쿠르드 소년 누후와의 우정을 통해서 이 민족의 갈등을 넘어서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죠. 민족적, 종교적 벽을 허무는 우정의 얘기입니다. 짤막한 소설인데요. 대단히 묵직한 작품입니다. 13편 하나하나가 다 그렇습니다. 한번 꼭 보시면서 시리아와 다마스쿠스, 알레포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 연안 국가, 레바논과 이 팔레스타인 또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이스라엘은 또 어떤지도. 이 이스라엘 국경지대를 시리아에서는 시베리아라고 한답니다. 정말 척박한 곳이란 뜻이겠죠. 네, 이 다마스쿠스와 시베리아를 만나는 흥미진진한 작품, 라픽 샤미의 파리 젖자는 사람 함께 했습니다. 이 다마스쿠스의 뒷골목, 올드시티 구시가지의 뒷골목 풍경이랍니다. 언젠가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파리 젖자는 사람, 라픽 샤미의 소설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